자, 김문수 천암원 택시기사, 이재명 천암원 역시나.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런 저런 긍정적인 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상당히 좀 힘주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다 보니 이 사례가 들리는 그런 그래서 제 기침을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네 번째 이재명 천암 이야기입니다. 천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워낙 지금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죠. 이 김문수 일가와 이재명 일가. 과연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이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냐. 그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일단 이재명이 이 본인이 지금 코레에 몰린 게 크게 두 가지죠. 아들 이준석이 불을 지른 아들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시민의 망언이죠. 이게 전부 다 여성표가 총 결집하는, 보수도 결집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이것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문제 의식이 없는 건지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국민을 우롱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묵살 작전입니다. 묵살을 하면서 이준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들을 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런 것 거기서 따지지 않겠다. 자,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야기한 아들 문제, 물론 표현은 정말 그건이고 대통령감이 아니죠.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 여성 신체 이야기하고 젓가락 이야기한 거는. 그런데 그로부터 파생된 이슈가 그 아들 이동호 씨의 이 도박, 불법 도박 2억 3천만 원 불법 도박, 그리고 엄란한 댓글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가정주부층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분노표를 던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이 낮은 길로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높은 길로 가자. 본인이 품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형수 욕설, 그래도 여성 신체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도 여성 신체. 자, 그런데 무슨 품격을 지금 논합니까? 유시민 망언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시민 작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그런데 유 작가가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제 잘못이나 여성 비하, 노동자 비하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 말같지도 않은 해명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그거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우리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과하면 망언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는데, 그거 이제 국민이 용서하실 거야,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마. 이건 본인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과하면 용서한다는데 또 이런 말도 나왔죠. 그러면은 이준석도 그 젓가락 발언 사과했는데, 근데 왜 이준석 꼭 제명을 하려고 해? 왜 용서 안 하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왜 제명까지 하려고 할까요? 오늘 어떤 댓글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준석을 국회의원 배지를 떼려고 하는 것은 백두 혈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제 댓글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올 법한 백두 혈통, 이재명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어버이 수령처럼 그렇게 하니까는 백두 혈통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준석을 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어쨌든 이런 이제 이런 투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천암원 택시기사, 이재명 천암원 역시나. 자, 이게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가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계속 했는데 어제 이제 이 딸이 동주 씨, 김동주 씨가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 딸이 있는데 같은 사회복지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나 고위공무원 사위를 보라고 중매가 많이 들어왔다. 그랬겠죠. 본인이 그 장관도 하고 장관 전에 뭐 도지사 2번 하고 뭐 국회의원 오래 하고 뭐 했으니까는 혼처가 많이 들어왔겠죠. 실제로 판사나 고위공무원 중매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딸에게 너는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학교 가톨릭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딸이 동조 씨가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같이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가 좋으냐고 하니까는 자기 학교 가톨릭대 사회복지과 다니는 친구가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좋아하냐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됐다. 결혼해라. 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둘 다 사회복지사라 봉급이 너무 낮아 힘들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세상이 너무 돈 학벌 하는데 우리 사회에 고칠 게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이재명 아들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죠. 뭐 결혼만 해도 지금 뭐 삼천각에서 뭐 대관료만 해도 뭐 수천만 원 뭐 이런 데서 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또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장관 했지만은 제 처남은 택시기사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내가 단 한 사람도 취직시켜 본 적이 없다. 취직시켜 본 적이 없다.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을 하면서 돈 받고 명품백이나 받고 우리 그런 거 없다.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장관 했지만 제 처남 택시기사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이 한 사람도 제가 취직시켜 본 적이 없다. 이재명은 아들 특혜 취업 논란이 벌써 있었죠. 그때 본인이 어떤 경기도지사 할 때인가요? 뭐 그 관련 업체 모기업에 아들 특혜 취업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또 강원도 양양에 갑자기 가서 영어 강사로 불법 취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문재인도 아들 문준영 씨 공기관에 특혜 취업 논란이 있었고 자 그런데 저도 이게 처남이 그러니까는 택시기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과연 장관 지나고 도지사하고 도지사 정도 하면은 실제로 알아봐 줄 때 많죠. 괜찮은 자리에. 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재명 처남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있었습니다. 뭐냐? TV조선에서 2021년 10월 19일에 단독으로 낸 기사입니다. 자, 저 지금 띄워드리는 저 기사인데 저게 2021년 10월 19일자입니다. TV조선 단독 기사. 제목이 이재명 처남 3년간 성남 등지에서 3개 회사의 임원을 지냈다. 3년 동안 성남, 이재명이 시장하던 그 성남 언저리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만 3군데 회사에 이사를 지냈다. 아무 연관이 없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처남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성남 등지에 있는 기업 여러 곳에서 임원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먹잇감이 된 성지건설이 있었죠. 성지건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전 경력과 상관없는 이런 취업에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쪽은 정상적인 취업이 있다고 반박을 했다.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이제 반론을 이렇게 실어주고 보통 이제 기사를 할 때 반론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취재한 내용을 쓰는 거죠. 자, 리포트 내용이 이겁니다. 기자 리포트 내용이
용인에 본사를 둔 성지건설은 2016년 성남사무소 운영을 시작을 했다. 자,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처남 김모 씨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처남을 성남사무소 문을 열고 나서 시장의 처남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김모 씨, 김혜경 씨, 뭐 오빠든지 동생이든지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 김모 씨는 이재명의 처남은 9달 만에 갑자기 성지건설을 그만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6월에 또 역시 성남에 본사를 둔 A 업체의 사내 이사로 또 선임이 됐다. 성지건설 하다가 이거 나 못하겠어 때려치고 있다가 또 성남에 있던 다른 업체의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다. 이 A 업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다. 그전에는 건설업체, 여기는 애니메이션 업체.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서창호 씨, 문다의 전 남편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타이스타제스에 뭐 전무로 취업하는 그 구조 비슷하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에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자, 그날 이 업체가 성남시장의 처남을 끌어들이고 나서 사업 목적에 갑자기 부동산 개발업, 도시환경 정비 산업을 추가를 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성남시장의 처남을 이사로 이제 우리가 앉혀놨으니까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겠다. 이 취지로 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를 이재명의 처남은 또 6개월 만에 그만뒀다. 또 다른 데 이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19년 10월에는 또 성남에 근거를 뒀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이번에도 또 플라스틱 제조업체 사내 이사로 취임했다가 한 달 만에 간뒀다. 자기 마음대로죠. 성남에서는 여기 취직해도 그냥 이사로 있다가 간두면 또 저기 취직하고 시켜줬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은 뭐 뻔한 거 좀 뭐 안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하던 사람이냐? 뭐를 하던 사람인데 건설사 임원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업체 임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조업체 이사로 취임을 하는가?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신문사 사진출판부에서 일했다. 신문사의 사진출판부에서 일했다. 그러니까는 3년 만에 건설사와 제조사 같은 경력과 무관한 회사 세 곳에 취업한 건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2018년 말 서울 성북구에서 영상 제작 업체를 설립하고 그때도 또 성지건설 사내 이사 출신인 이모 씨와 함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제 그 때가 2021년 시점의 기사입니다.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V조선에 관련 이력도 없는 성남시 연구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사직 선임하고 퇴임을 반복한 만큼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라. 지금 밝혀진 거 없습니다. 흐지부지 된 상황이죠. 예, 예정된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좀 취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제치고 골든크로스를 이뤘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고, 물론 모든 여론조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조사가 나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공표 깜깜이 기간이지만은 투표장에만 나가면은 2% 부족합니다. 투표장에만 나가면은 2% 채워집니다.